자, 어제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질병청이 코로나 위험성 줄여 위기 단계 조정 안 한다. 치료제 추가 구매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누적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 이하의 수준인 0.1%로 위험성 자체가 약화됐다. 지금 입원 환자가 861명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여름에요. 그런데 KP3 1800이나 치명률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면 치명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이지 이게 치명률이 낮다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대응에 문제없고 작년 여름에 준해 대응하겠지만 위기 단계 조정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공급에 애로가 있으니까 추가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국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지침도 모르고 감염 장소도 모르고 아무런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방치하는 정부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일부 기업은 확진해도 1일 휴가만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쓰게 하고, 자, 약국에서는 지금 진단 키트가 다 팔렸고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고 하고 일주일에 50명이나 사러 온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이제 코로나 걸렸다 하면 재택근무해라고 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울 경우 하루 이틀 쉬고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크고 좋은 회사들이나 저렇게 하지 나머지 회사들은 다 자기 휴가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소상공인은 채용한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자 일주일 휴가를 줬는데 이제 그거 보고 일주일 쉰다는 거예요. 자, 주인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크겠죠. 학교에서도 요즘 애들이 막 걸리고 있다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유치원도 초토화되고 있는데, 자,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일부 학교나 유치원은 초토화되고 있는데 별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코로나 무시 전략으로 현 정권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무시 전략, 그리고 질병청의 하나만한 브리핑. 자, 이 결과가 어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가계 저축률이 10년 내 최저가 됐대요. 그래서 순가계 저축률이 4%로 201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계가 지금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가계 저축률이 2.3%가 줄어들어서 4%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계 저축률 감소는 돈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뭔 일만 생기면 생계 유지를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가계 부채를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7월 말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5조 5천억이나 늘었어요. 기업들은 이제 총 저축률이 23.4%, 번 돈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는데 가계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가계 저축이 줄어드는 걸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국이 OECD에서 지금 최하위 부패 국가라는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한국 ESG 학회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가 좀 뿌리가 깊었어요. 경제 성장기에는 기업형 부패가 있었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하다는 거예요. 사회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고 경제만 양적으로 평창하면서 불균형 성장이 되어서 부패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경유착형 부패 비리는 기업 정치 관료가 서로 유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청렴도가 국제기구 조사에서 180개국 중에 32등, OECD 국가 중에 선진국형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겁니다. 자, 복수 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연 212억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수 국적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았대요. 남편은 이전부터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을 감안해서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정부가 국민연금 수준이나 소득에 따라
보조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젊었을 때 미국에 세금 다 내고 납부 실적이 없고 장기 해외 거주한 사람들에게 평생을 한국에 세금 낸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옳으냐?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복수 국적자들은 기초연금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국가가 세금과 연금을 연계시키는 옳은 방향이에요.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쓸 돈은 늘어나서 난린데 돈이 셌습니까? 돈이 차고 넘칩니까? 전국에 출렁다리만요. 지자체들이 출렁다리 만들면 관광객 많이 온다고 250개라는 거예요. 한때는 출렁다리 생기면 보러 가다가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애물단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참 골 때리는 일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이 끝난 지 1년 됐는데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아직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벌판에요. 대회 끝나고 1년 지나서 450억짜리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만 덩그러니 세워졌다는 거예요. 잼버리 대회 기간에는 다 완성되지 못해서 병원과 운영본부로 일부만 썼고 올해 6월에야 대회 끝난 지 1년이 지나서 야영장, 오토 캠핑장 등 부대 시설이 완료되어서 허벌판에 건물만 하나 떡 서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 운영하는데 매년 22억이고 인력 35명이 필요한데 저 모기떼 많고 벌레 많은 허벌판 뜨거운데 저런 450억짜리 건물을 세워놓고 도대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혹자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에 차라리 청불이나 싶으면 관광객이라도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새만금을 왜 간척했는지 또 그 간척한 자리에 왜 잼버리 경기장을 유치했는지 그런다고 또 거기 450억짜리 빌딩은 왜 세웠는지 모를 일입니다.